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주식 매매할 때 수익 확률이 높은 자리, 수익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설명인데 2부 인위적인 모습에 대해서 인위적인 그 자리를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인위적이란 단어는 사전상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한마디로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인위적, 인위성,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이뤘다. 자연적으로 냅뒀을 때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방향, 강줄기를 바꾼다거나 그런 모습을 관해서 인위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연스러움이 아닌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어떤 종목이 횡보를 하다가 어떤 재료를 갖고서 거래대금을 동반한 상승을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주식시장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은 거래대금이 완전 소외돼가지고 흐르고 있는 녀석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시장 소외당한 애들 움직임이 자연스러움에 훨씬 가깝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모습은 인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장 소외당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애들 혹은 뭐 그냥 살짝 올랐다가 내렸다가 아주 적은 거래량, 그게 자연스러움에 훨씬 가까운 모습입니다. 상한가를 가거나 대금이 터지거나 테마를 이루거나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다 인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위적이죠. 기관 외국인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뭐 좌우하거나 갑자기 테마를 이룬다, 대금이 터지거나 거래대금이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놈이 터져요. 상한가를 가? 절대 자연스러운 모습이랑은 많이 거리가 있죠. 아무 이슈도 없던 종목에 누가 갑자기 큰 돈으로 시세를 올릴까요? 주식시장에 한두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종목, 너무 많죠? 그 중에 어떤 종목에 갑자기 한 종목에 돈이 몰린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일까요? 해당 종목이 연결되는 재료는 누가 만드는 거고, HTS는 왜 관련주로 나와요? 누가 해당 종목을 재료에 엮어서 상승을 시킬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A라는 종목이 A라는 재료가 있어요. A라는 재료를 B라는 종목이랑 엮어서 시세를 내가 주도해서 올린 적이 있나요? 여기서 포인트가 내가 주도해서 올렸다는 점입니다. 어떤 재료가 있어요. 뭐 오늘 진단키트라고 칠게요. 진단키트 재료가 있는데 그거를 B라는 종목,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시젠이라는 종목이랑 엮어가지고 시세를 내가 주도해서 올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종목이든 시장에서 소외를 당했든 뭐를 했든 당연하게도 매매를 할 때 보면은 진단키트라는 재료가 시젠이라는 종목이랑 엮였구나. 회사에서 만들죠. 그렇게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매매를 해요. 시장 참여자들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이 진단키트에 엮여가지고 올리진 않고 이 종목이 진단키트 이슈로 갖다 오르는 걸 보고서 매매를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바닥권에서 뭐 이런 자리에서 이놈이 상승하기 전에 진단키트에 엮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때는 있지만 그 진단키트가 시젠이란 종목이랑 엮였다. 해당 진단키트라는 재료를 엮어서 내가 시세를 주도한 거는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내가 모르는 다른 누군가죠. 그 종목을 재료랑 엮어서 올린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모르는 누군가 엮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이렇듯 당연하게도 평소에 매매하던 대부분의 종목은 이미 인위적인 모습이 가해진 상태예요. 대부분이 다. 그 인위적인 모습을 일개 개인이 만들기는 아무리 봐도 힘들겠죠. 이게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점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뉴스를 엮어낸다거나 오늘 시젠 진단키트처럼 오늘 얘가 아침부터 뉴스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특징주 이런 식으로 했다가 뉴스를 엮어낸다. 시젠에. 혹은 갑자기 큰 돈으로 매수세를 불러일으킨다. 강한 저항을 뚫는다거나 저항이 3번이나 있었던 4번이나 있던 자리예요. 여기가 엄밀히 말하면 14만원이 이날까지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강한 저항을 뚫는다거나 신고가를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걸 개인이 못한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일개 개인이 하기에는 절대 쉽지 않죠. 절대 쉬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가능성이 낮은 모습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모습이 보인다. 개인일 확률이 적으니까. 개인일 확률이 적다는 거는 내가 모르는 개인일 확률이 적다. 인위적인 모습을 방금 개인일 확률이 적은 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렸죠. 적으니까 개인이 아니면 누가 있겠어요. 주식시장에 안 보이는 세력 혹은 이런 분들이 해당 종목에 돈을 쓴 거고 그럼 돈을 썼으니까 그분들이 돈을 왜 썼을까? 이 종목에 이 사람들이 돈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돈을 썼다. 돈을 쓴 이유는 당연하게도 주식시장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은 모두 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 중 수익 말고서 다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분 경쟁 같은 거 한진칼력처럼 뜬금없는 거 말고서 100중 99는 주식시장 참여자는 수익이 목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위적인 모습을 만든 사람들도 수익을 내려고 종목에 돈을 쓴 거고 자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될 게 기준봉을 만든 사람들이 수익을 만족할 만큼 냈을까? 아니라면 만족하기 위해 다음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걸 구분하는 행위가 필요해요. 인위적인 모습이 주식시장에는 이런 상한가를 가거나 대금이 터지거나 테마를 이거나 기관 외국인 들어온다 뭐 이런 게 다 인위적인 흐름인데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죠. 상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인위적인 모습을 만드는 것은 개인일 확률이 적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시를 들면서 그러면은 개인일 확률이 적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러면은 그 인위적인 모습을 만든 거는 결국 세력, 큰손, 기관 외인 뭐 이런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돈을 써서 만들었어요. 돈을 쓴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기준봉을 또 만드는데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수익을 만족할 만큼 냈을까? 아니라면은 2차 상승이나 눌림 자리에서 또 어느 정도 크게 또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이어지지 않을까? 이걸 구분하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내용은 많지만 이 영상에선 차트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차트 위치. 일봉상의 차트 위치.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여태까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처음부터 차트 위치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렸으면은 이런 이유, 인위적인 모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가 기준봉이 생긴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기준봉이네? 근데 일봉상 차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인위적인 모습이 더 돋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상승 자리. 물론 지나고 나봐야 첫 상승이었는지 혹은 상승하고 꺾인 애들도 많죠. 끝났는지 알 수 있지만 반대로 갔다가 이 첫 상승 기준봉이 나오고 눌리고 가든 그냥 가든 2차 파동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봐야 되는 점들이 또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주식의 기본들. 듣고 나면 누구나 다 이거 당연히 알지. 기본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갑자기 거래대금이 터지고 재료가 생긴다, 뉴스가 붙는다. 이건 분명히 자연스러움에서는 벗어난 인위적인 모습입니다. 누군가 그런 모습을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인위적인 모습을 만든 사람들이 이번 상승으로 해당 종목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2차 파동으로 이어갈 것인지 혹은 눌림 자리에서 반등을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중에 차트 일봉의 위치 및 모습.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흔히들 말하는 바닥권에서 횡보하다 거래대금 터진 첫 상승이 있죠. 이거는 주식 처음 입문하면은 얘기들 많이 해요. 이런 자리에서 해라. 거래대금 바닥권에서 거래대금 터진 놈은 좀 추적을 해라.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러 번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 그런 자리. 그리고 여기서 듣고 나면 누구나 다 아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자리는 차트상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요런 이슈가 있겠죠. 거래대금 크면 클수록 기준봉을 만들 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질수록 그 기준봉에서 쓴 돈이 많다는 거고 그 돈이 많으면은 해당 종목을 컨트롤하려는 세력의 자금력이 클 확률이 높고 당연히 비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이 강한 세력이 해당 종목을 만진다. 그럼 해당 종목 재료가 혹은 앞으로 움직임이 강할 확률이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갑니다. 재료가 클수록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더 많이 끌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주가 지금 거의 반년 2월달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마스크부터 해가지고 오늘 진단키트까지 지금 5개월 6개월째 코로나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해서 뭐만 하면은 엮이면은 시세 주고 치료제들 막 오르고 신풍제약 바닥권 대비해서 10배 넘게 올랐죠. 재료가 클수록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관심도 더 많고. 그러니까 오늘 시젠이 거래대금이 2.5조 터지고 신풍제약은 우습게 1조가 터지고 있어요. 결국의 핵심이 인위적으로 해당 종목의 모습을 기준봉을 만든 사람들의 목적은 그 수익 상태의 주식을 다른 사람, 일반 개인들한테 넘기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강한 재료는 개인들 가로치고 시장 참여자들
개인들의 관심을 크게 끌 수 있는 재료일수록, 개인들이 뭔가 사고 싶은 내용일수록 해당 종목에 매수가 몰리겠죠. 강한 재료가. 자, 여기서 이거는 밑에는 여기서 올릴 2차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추가적인 요소들이고, 해당 영상에선 차트 위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다 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차트를 봐야 이해가 가겠죠. 흔히들 말하는 바닥권성. 자, 그러면은 뭐 오늘 그냥 실시간 시젠은 좀, 얘는 시젠 자, 저는 봤을 때 이놈이 그냥 크게 봤을 때 요 4만원 저항이 계속 있었죠. 좀 장기간 거의 3, 4년 동안 못 뚫었던 저항이에요. 지금 요 자리가 4만원이 딱 차트를 봤을 때. 시제를 미리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선택이 돼 있어서 본 거예요. 쓱 봤는데, 자, 이날도 코로나 오기 전에도 한번 저항을 강하게 맞았습니다. 윗꼬리가 엄청 길었죠. 이런 자리 딱 봤을 때, 자, 그 자리를 2월 달에 코로나 이슈와 함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돌파를 합니다. 여기도 돌파를 하긴 했어요. 했지만 꺾였죠. 아예 위에 안착을 해버렸습니다. 이날은 대금도 6,700억이 터졌어요. 여러 번 저항이었던 자리. 왜 저항이겠어요? 이 자리가. 이 저항 자리만 가면은 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자리만 가면은 뭐 들고 있던 사람이든 이 종목을 뭐 갖고 있던 뭐 주식 세력이든 이 종목이 4만원만 가면은 매도가 계속 1년, 2년, 3년, 4년 동안 저항 매도가 나오던 저항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거래대금과 이때 코로나 진단키트 재료랑 두 개를 같이 섞으면서 돌파를 시켰죠. 여러 번 저항이었던 자리를 큰 돈으로 아예 돌파를 시켰어요. 여기서 돌파를 시켰다가 꺾였죠. 여기서 돌파를 하긴 했으나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보다가 다시 이 자리를 넘어설 때 엄청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매물 흡수를 한번 시도하고서 내려갔다가 이걸 아예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위로 넘어갔잖아요. 이 모습까지 돌파를 했으나 결국에는 매도 물량이 나와서 밑으로 다시 내려갔는데 아예 완벽하게 올려서 마감을 한 자리. 인위적이죠? 이걸 개인이 만들 수 있을까요? 재료를 이 당시에 진단키트랑 시젠을 엮어서 상승을 시켰던 거를 개인이 주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상승 자리를 저는 1차 상승으로 봅니다. 항상. 물론 이게 위에서 가면은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느 정도 얘가 밑에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보면은 좀 높은 자리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4만원 과거에 지속적으로 4년 동안 저항이었던 자리를 거래대금과 이슈로 갔다가 완벽하게 넘어갔을 때 저는 이런 종목을 컨택을 하고 이런 종목이 눌릴 때 매매하는 걸 좋아해요. 왜? 이 종목 이렇게 돌파시키면서 돈을 6,700억으로 썼어요. 개인이 6,700억 썼겠어요? 개인 돈이 들어는 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6,700억이면은 이거 뭐 내부 순환 그런 거 시키더라도 자금력이 큰 세력이 개입을 했겠죠. 분명히. 그래서 인위적인 모습인 거고 진단키트랑 누군가 뉴스를 엮었어요. 물론 이 회사가 진단키트 실제로 하기도 하지만 엮었다는 점. 대금도 엄청 터지고 차트상 4년 동안 못 넘었던 자리를 화끈하게 넘어줬어. 개인이 못 만드는 모습이죠. 인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눌릴 때 매매를 하면은 승률이 올라갑니다.
이 자리죠, 지금. 이 자리. 시세를 주고 나서 요 부분 상한가 라인 근접하더니 이렇게 시세를 줬죠. 지나고 나서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시젠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또 똑같은 자리죠.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 4번이나 있던 자리를 돌파를 했죠. 이날 7월 8일 돌파를 하면서 거래대금도 1.3조 꽤 괜찮게 터져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이런 자리를 돌파할 때 매매를 자주 하는 겁니다. 저항이 많았던 자리, 그 자리를 돌파한다? 이건 개인이 만들 수가 없어요. 누가 내 돈 써서 이 자리를 돌파해요? 인위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넘어갈 때, 혹은 넘어가고서 조정을 줄 때, 저는 그런 자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요놈이 갔으니까 EDGC도 한번 보죠. EDGC도 차트 한 요 자리 좀 딱 봐도 인상적이네요. 바닥권에서 저항 갭 두고 갈라앉았죠. 그랬던 자리를 뭔지 몰라도 얘도 또 똑같이 코로나 이슈였겠죠. 진단키트였으니까. 자, 이날 3월 9일 대금을 1700억이 아니구나. 3월 9일이면 2100억 시세를 준 날입니다. 이런 첫 자리에서 해당 종목이 눌린다.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세력 평단 혹은 세력들이 돈 썼던 자리랑 가까워지는 거죠.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리고 이걸 뚫은 세력들이 고작 수익 이거 20% 이걸로 갖다가 만족하려고 몇 년 동안 혹은 1년 동안 못 뚫던 거를 돈 써서 뚫었을까요? 거기다가 재료까지 좋은 걸 엮어놓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1차 상승이라고 봐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런 자리를 1차 상승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래대금 그냥 붙고 뭐 한 15% 이상 상승한다. 그럼 1차 기준봉이라고 보는데 저는 바닥권에서 일정 저항이 있던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를 했을 때 그런 종목에서 눌림 매매를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 저항이었겠어요? 긴 시간 동안. 그걸 누가 뚫어줬겠어요? 뚫을 때 세력이 대금도 많이 터쳤어. 재료도 붙어있어. 그 종목을 걔네가 한 번 해먹고 끝낼까요? 아니면은 힘들게 4년 동안 1년 동안 저항이었던 자리를 뚫어놨으면은 한두 번은 더 반등을 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딱 한 번 쓰기 위해서 이걸 뚫는다? 거래 대금은 그렇게 쉽게 털 확률이 없어요. 거래 대금. 주식에서 세력이 컨트롤 못하는, 숨기지 못하는 거 유일한 게 거래 대금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터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터지는 거는 많은 돈이 해당 종목에 들어왔다는 거고 그 흔적은 어떻게든 나와야 돼요. 세력이 탈출한다, 뭐 털고 튀었다.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흔적을 숨길 수는 없어요. 차트는 뭐 지지고 볶고 막 위로 올리고 내리고 막 조정 다 할 수 있는데 거래 대금은 단순하게 1대1 교환이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차트상, 일봉상 이런 자리를 돌파해주면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근데 자연스럽게 잘 생각해봐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다는 거는 해당 종목에 재료가 분명히 있어요. 재료가 없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재료에 대해서 내가 판단했을 때 2차 상승이 나올 법한 혹은 엄청 좋은 재료다.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에 눌림 자리를 줬다. 반등이 잘 나와요. 얘 보시면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이 정고점 돌파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몇 번 나온 거예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 됐네요. 돌파를 하고 나서는 저항이었던 자리인데 우리가 주식에서 흔히 하는 돌파 후 지지. 근데 그런 저항이 바닥권일수록 더 좋고 그 저항이 여러 번 맞았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왜? 저항을 긴 시간 동안 못 뚫었을수록 그 저항은 강한 거였으니까. 근데 이걸 뚫었다? 그럼 더 그만큼 강한 지지가 되는 라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바닥권에서 1차 상승을 하는, 그냥 상승도 아니고 이런 차트상 의미 있는 모습을 가진 애, 그런 곳에서 돌파 나온 애들을 눌림 매매를 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반대로 갔다가 이런 자리에서 눌림 매매도 얘는 결국에는 나왔죠, 결과적으로.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얘는 결과적으로 나왔으나, 자, 이거를 돌파시킬 때 세력이 돈을 썼잖아요. 그리고서 뭐 여기서 쭉쭉 올렸을 때도 돈이 터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잘 생각을 할 게, 여기서 돈을 썼다고 쳐요.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들고 온 주식은 수익이 그만큼 커지겠죠. 밑에서 들고 온 주식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세력이 작업을 쳤을 때. 그 종목들 수익률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밑바닥 1차 상승에서 멀어질수록 세력이나 뭐 개인이든 수익을 크게 갖고 있는 주식수가 훨씬 더 늘어나는 거고, 확률적으로 바닥권에서 높아질수록 수익권이 당연히 커지죠. 그런 종목들은, 아니 그런 주식들은 수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눌림 매매보다 1차 상승에서 눌림 매매를 하는 게 수익률을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1차 상승하고 끝날지, 지금처럼 2차 상승, 뭐 3차 파동 막 이런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거래대금이나 강한 재료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2차 파동도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게.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자, 이 종목은 저는 이 자리를 좋아했어요. 저항이고, 뭐 얘는 사실 안 왔지만 밑에 바닥권에서 지금 3년 정도 놀고 있었죠. 이 자리에서만. 이 자리에서만 3년을 이 7,000원의 벽을 못 뚫고 있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어제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저런 3년 동안 고점, 강한 저항이었던 자리, 3년 동안 못 뚫었던 자리를 돌파를 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부터 이 종목을 여기서부터 매매를 했던 거예요. 바닥에서 3년 동안 머물던 종목인데 7,000원을 강한 저항이라고 만들어 놓고, 요 구간까지는 그런 곳을 올라오길래, 거기다가 다음 주에 디지털 뉴딜 재료도 있고 대금도 종가 기준으로 더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놈 시가에 매매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얘 한 번에 이 저항을 이렇게 돌파시켜놓고 신고가 위치로 올려놨는데 얘 한 번에 안 죽는다. 최소한 여기서 그냥 올릴지 눌리고 반등을 줄지, 뭐 물론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저런 자리를 3년 만에 누군가 큰 돈을 써서 돌파를 시켰는데, 이거 그냥 돌파시키고 끝낼까요? 아니면은 내가 힘들어가지고 돌파시켜놨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꺾일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좀 더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이런 식이든 잠깐 조정을 주고 시세를 더 주든 이럴 확률이 높을까요? 내가 힘을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종목에 3년 만에 고점을 뚫어놨어요. 내가 돈을 써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한 종목이 그냥 하루 상승하고 끝난다? 그럴 확률보다는 뒤에 재료도 있고 대금도 많이 터졌었으니까 2차 파동,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더 높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런 자리가. 유비케어?
4월 예, 거래대금 요 자리 혹은 요 자리 저항이었죠? 이 뒤에 더 있나? 이렇게 하면 더 뒤로 가면 완전 옛날 개념. 이런 저항 자리 지금 잘 보세요. 이 종목이 처음 거래대금이 터진 게 이 자리죠. 그 전까지 뭐 300억, 400억 터지긴 했는데 상승률 10%도 안 되고 11%예요. 방금 그 그어놨던 저항을 돌파를 3천억으로 돌파를 시켜놨습니다. 거래대금. 돈을 엄청 많이 썼죠? 그 저항을 돌파시키는데. 그런 놈이 고작 이날 하고서 끝낼까요? 조정 주니까 반등 주고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2차, 3차 이때 막 비대면 의료 정부에서 뭐 얘기 나오니까 그 재료로 갖다 쭉 올렸죠. 거기다가 녹십자 그룹 대주주 지분 변경 이슈까지 갑자기 이 고점에서 튀어나오고 이날인가? 대주주 지분 변경 막 이런 이슈도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튀어나왔어요. 그거를 개인이 했을까요? 대주주 지분 변경에 대해서 회사 임원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회사 임원들은 회사를 이제 좀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임원급은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공시든 뭐 지분이든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안 거치고서는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회사 고위급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작업을 치는 종목은 회사 임원이든 높은 사람들이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뜬금없는 회사에 내가 세력이라고 쳐요.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뜬금없는 회사에 내가 작업을 쳐서 얘를 주가를 막 13,000원까지 올려놔요. 근데 내가 힘들게 올려놨더니 내가 팔기 전에 그쪽 회사 뭐 임원 지분이 막 나와. 지들이 갑자기 오르니까 막 팔아.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열받죠 사실. 내가 돈 써가지고 힘 다 써놔가지고 올려놨는데 갑자기 임원급이랑 막 대주주 지분 매도가 나와. 내가 힘써서 내가 올린 건 내가 힘쓰고 돈 쓰고 다 해가지고 올렸는데 시간 소멸해서. 그렇기 때문에 회사 테마주들은 임원급이랑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엮여는 있다고 해요. 그런 거를 다 방지하고 혹은 미연에 얘기를 하고서 올리는 거죠. 왜냐면 임원급들이나 뭐 그 높은 분들도 손해볼 건 아니잖아요. 자기 주가가 지분이 아니면 내 보유 자산이 올라간다는데 올려준다는데 그럼 오케이 하죠. 반대로 갖다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얘기가 미리 돼 있다는 겁니다. 임원급이 모를 수가 없어요. 고위급이. 여튼 이런 차트상 자리를 돌파하는 첫 자리 거기다 대금도 많이 터지고 비대면 이슈도 있었고 그런 종목이 눌리면은 반등 나오고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이게. 랩지노믹스? 이놈도 볼까? 만원선? 자, 처음에는 이런 자리를 근데 완벽하게 위에서 올려놓고 끝내질 못했죠. 돌파는 했으나 다 밀렸어요. 저는 이렇게 밀려서 마감을 했으면은 이 라인에서 다 저항 맞고 내려왔다고 판단을 해요. 결국 종가가 이 밑에서 끝났죠. 그럼 저는 이거를 8,500원 결국에는 못 뚫은 거예요. 돌파는 했으나 저항 맞고 결국 종가가 밑으로 내려와서 끝났으니까. 대금은 쌓여있고 그런 자리를 8,500원짜리였죠. 자, 그런 자리를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 올라탔어요. 2월 19일. 이 전까지는 종가는 다 밑에서 시세는 장중에는 돌파했으나 종가는 다 밑으로 꺾여서 저항을 맞고 끝났었거든요. 근데 이날 2월 19일 종가도 그 위에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시세 땡기고 조정을 주고 반등 주고 이 아까 전에 8,500원 저항이었던 자리 강하게 뚫어줬죠. 강한 저항이었죠. 8,500원이 아주 강한 저항이었어요. 차트상.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전에 5번, 6번. 이 정도로 갔다가
저항이 엄청 강한 저항이었어요. 이날 완전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돌파하고 나니까 그 자리가 지지가 되죠. 이런 첫 상승 자리, 구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이런 강한 저항을 뚫어주는 첫 상승에서 조정, 혹은 그 저항까지 근접했을 때, 그런 눌림 자리는 승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이 종목이 돌파할 때 거래대금도 많이 터져줬다. 재료도 뒤에 연속적으로 이어질 게 있다. 혹은 재료가 크다. 이날 상승한 건 재료가 커서 올라간 거예요. 진단키트로 엮어서. 2월 21일, 2월 20일. 처음에 코로나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죠. 이때는 코로나 처음으로 하니까 그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 올랐을 때예요. 마스크랑. 그 다음에 서현. 이 종목 여기 선 그어져 있죠? 5,400원. 이 영상 처음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그어놨던 선이에요. 추가로 그은 게 아니라. 이런 저항이었던 자리. 저항. 그러더니 여기서 아예 상승 마감을 시켜놨죠. 이 위에 5,500원 위에다가 깔끔하게 올려놓고 끝났어요. 그때부터 이슈가 이어지긴 했는데 의미 있던 봉이에요. 이런 게. 이런 자리. 저는 이런 자리 주변에서부터 매매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의미 있던 저항을 넘어준 그런 부근의 자리. 넘어갈 때. 근데 넘어갈 때 매매하는 거는 이렇게 돌파를 하다가 꺾일 때도 있어가지고 저는 저런 자리에서 매매할 때 당일 매매거든요. 그런 거는 손절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아예 올라왔을 때, 그러면은 이 부근에서 눌릴 때 혹은 종가 기준에 좀 잡던가, 아니면은 여기가 아예 근접했을 때 잡던가, 좀 깼을 때 분할 매수하고 손절 밑에만 잡고 매매 승률이 확 달라질 겁니다. 화천기계? 갑자기 생각나요? 화천기계 조국 관련주죠? 조국 관련주인데 차트가 이렇게 두 자리가 보이네요. 딱 여기. 그러면 이 밑에 저항을 돌파했을 때, 지금 3,000원을 보시면은 다 윗꼬리로 마감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끔찍한 저항 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다 윗꼬리 마감이에요. 음봉 다 밑으로 내려와서 마감을 했어요. 3년 동안 엄청난 저항을 자랑했던 자리죠. 그런 자리가 3,000원. 이 자리를 거래대금 780억으로 터지면서 처음으로 이날, 이슈는 기억이 안 나요. 뭐 조국 관련이었겠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날 거래대금 780억. 이 종목에선 상당히 많은 금액이 터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종목이 위에서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틀 조정을 받았어요. 강한 저항을 일단 뚫어놨죠. 완전하게. 거래대금도 터졌고. 이틀 조정 받아서 그 저항이었던 자리를 터치하고 잠깐 깼으나 다시 올라와서 마감을 했어요. 그때부터 다시 상승을 합니다. 이런 자리. 여기도 근접해서 뭔가 반등을 줬네요. 그 뒤에도. 뒤에를 쭉 볼까요? 지금 아까 그 3,000원 자리가 차트상 엄청 괜찮은 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왜? 강한 저항이었으니까. 3년 동안 강한 저항이었던 자리입니다. 그 강한 저항이었던 자리를 돌파해주니까. 이런 자리에서 첫 돌파하고서 눌림자리, 첫 눌림자리는 엄청 승률이 괜찮아요. 이런 자리를 첫 돌파하고 첫 눌림자리. 어떤 종목이든 첫 자리가 제일 승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 자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첫 자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첫 상승하는 자리를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SPLS?
SPL셀은 딱 이 밑에서는 요 자리가 보이네요. 그냥 저항 거의 2년 정도 못 뚫던 자리인데, 자, 거래대금을 좀 주목하세요. 제일 최초로 터지면서 돌파를 하죠. 이날 돌파를 400억으로 갖다가 돌파를 시켜놓고, 이때가 그거죠. 독일 12조. 바닥권에서 돌파를 시키니까 24,900원, 25,000원 정도요. 돌파를 시키고 천 눌림자리 혹은 천 눌림자리 반등 매수 한번, 여기 근접했을 때 분할 매수 뭐 2번, 그런 것도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겠죠. 아니면 통계를 내보던가. 그런 자리. 저 오늘 동진세미캠 일지도 똑같았어요. 이런 저항이 어제까지만 봤을 때 저항이 3번이나 있던 자리예요. 이 고점이 34,000원, 33,000원 이 부근을 전 돌파할 때 매수를 했습니다. 왜? 외국인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왔으니까. 얘는 추세 한번 몇일 볼 수 있어요. 이런 자리 한번 돌파를 해놨으면은 프로그램이 외국인이 크게 이탈 안하면 슬쩍슬쩍 올릴 확률이 더 높아요. 뭐 봐봐요. 이거는 그런 자리를 저는 엄청 좋아해요. 첫 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바닥권에서 딱 봐도 거래량이 최초로 터졌죠. 이날 1,800억 7월 1일 바닥권에서 코로나 하락하고 바닥권에서 최초로 터진 날이에요.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죠. 이런 자리. 나노신소재는 얘는 종목이 그냥 최초 상승하고 이제 이틀 음봉을 줬어요. 얘 한번 주가를 추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음봉을 줬는데 거래대금 얘 역대 최초로 터졌죠. 1,200억 11년 만에 제일 많이 터졌어요. 그런 종목이 지금 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해놓고 지금 여기까지 오지는 모르겠지만 올지는 모르겠지만 얘 한번 주가를 볼 수 있겠죠. 돈도 갑자기 많이 썼고 전고점도 돌파를 시켜놨는데 거래대금이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제일 많이 터졌잖아요. 1,200억 기준봉도 세웠고 상한가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정리하자면은 뭔가 일봉 차트상 아까 전에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첫 상승하는 자리 동진세미캠 같은 거 분명히 예시는 더 찾으면 더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상승을 했죠. 바닥권에서 처음으로 거래량 터지고 횡보하다가 좀 올라왔던 자리죠. 이건 진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혹은 역배열 한알령 얘네도 많겠다. 이치환불 이런 애들 역배열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기 시작했던 자리죠. 이런 애들 계속 추세가 좋잖아요. 이런 바닥권서 첫 상승하는 자리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자리예요. 혹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저항이 여러 번이었던 자리를 넘어서는 자리, 그것도 완벽하게 종가 기준으로 넘어섰을 때. 근데 이런 녀석도 결국에는 바닥에서 1차 상승이 더 좋아요. 2차 상승, 3차 상승으로 갈수록 분명히 세력 혹은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매수 평단 대비해서 수익이 많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갑자기 밀어버려도 수익이 크면 시장가로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1차 상승이 가까울수록 가격이 좋아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높아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제가 신풍제약을 매매 못한 이유가 이거예요. 최근 상승 보면서 와, 돈 많이 터진다. 시장 주도주인가? 이런 거 보고는 있는데 저 여기 최근에 상승한 거 하나도 못 건드렸거든요. 이 종목, 이 자리에서 아예 한 번도 못 건드렸어요. 그 이유가 자 바닥권 대비해가지고 얘 코로나 처음 상승했을 때 한 5,000원, 6,000원이었어요. 얘 지금 자리를 보세요.
400%, 500% 상승이에요. 물론 이 와중에 손바뀜이 뭐 일어나고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높다, 바닥 대비해서. 자, 이런 자리도 저항이었죠. 돌파를 했어요. 가까이 오진 않았네요. 21선. 좀 더 내려왔으면 좀 더 좋은 예시가 됐을 텐데. 여튼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넘어주고서 눌러주는 자리들. 근데 이게 바닥권일수록 더 좋다. 이게 2차, 3차 자리, 4차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밑에서 들고 있던 주식은 분명히 수익률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시장가로 때려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삼성중공업. 자, 이런 바닥권. 얘는 거래량이 안 터졌죠. 왜냐면 우 시리즈들이 이번에나 그냥 유행을 한 거지. 이 종목 보세요. 바닥권에서 거의 막 한 1000 몇백 프로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하락이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바닥권에서 높아질수록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안 합니다.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얘는 나중에 또 기술적 반등을 아주 시원하게 주긴 했어요. 근데 이 이후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 앞에는 내가 보면서 매수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슬슬 크게 밀 수도 있겠다. 크게 밀어버렸죠. 슈마시스도 제가 이런 종목 조금 이제부터는 보수자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날인가 이날이었어요. 그 다음날 점상 가고 바로 개파락으로 밀어버렸죠. 결과적으로는 개파락하고서 다음날 20% 반등을 주긴 했으나 이 전날까지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보유자들이. 바닥 대비해서 이거 처음 그 셀트론 얘기 나오기 전에 순식간에 몇 배, 얘도 4배 상승을 했어요. 3,200원짜리가 15,000원을 갔습니다. 그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1차 상승 구간이 제일 좋다는 점. 그 1차 상승을 구분하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선 아까 전에 저는 그런 많은 저항이 있던 자리를 돌파할 때 혹은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갑자기 터질 때 그런 구간에서 눌림 매매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차, 3차 상승 구간일수록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폭이 커져요. 점점. 그렇기 때문에 1차 상승 자리를 찾되 지금 YG엔터도 뭔진 몰라도 이 자리에서 오늘 지지를 했네요. 저 지금 봤어요. 이런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거래대금들 동반하면서. 그래놓고 뭐 오늘 조정하는데 이 자리에 오니까 귀신처럼 반등 나왔어요. 이게 단순 지지 저항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바닥권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돌파를 했었던 자리이기도 해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돌파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했을 확률도 높아 보여요, 저는. 얘도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계속 저항이었죠, 이 자리가. 뭐 연달아서 뭐 계속 맞았어요, 4번. 돌파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지지해주고 시세 크게 주고 이런 자리를 저는 1차 자리로 봐요. 좀 좋아하는 자리예요. 특히 바닥권일수록. 이게 위에서 2차, 3차 자리에서도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바닥권일수록 안전하다. 왜? 이 종목을 뭐 컨트롤하는 세력이든 뭐든 바닥에 가까울수록 걔네 세력 평단이랑 가까울 거 아니에요. 이론상. 이 자리 돌파하고서 저는 이게 요 부분까지 내려오면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해요. 7월 15일 반도 영화 개봉도 있죠.
근데 안 내려올 것 같기는 해요. 여튼 여기도 이렇게 종가 기준 올려놓고 그 다음날 지지 잠깐 깨긴 했으나 지지 십자도지로 그 이후에 상승.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 자리. 저 오늘 얘네들은 지금 처음 봐요. 복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고점 제가 그어놨고 얘 돌파하는 자리 본다고 했었죠. 이렇게 저항을 맞았던 자리. 근데 수급이랑 동반해서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 자리를 잠깐 깨긴 했으나 결국 종가 기준으로 또 올려놨어요. 수급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살짝 이탈을 했네요. 이런 자리에서 한번 흐름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움직이나. 그래서 이게 조금 추상적인 개념도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먼저 종목들을 더 예시를 많이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놈들로 오늘 눈에 있던 놈들, 기억하던 놈들로 하다 보니까 자, 얘도 그냥 볼까요? 저항이었던 자리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나. 그냥 시세를 크게 줘버렸네요. 아, 이때 코로나 폭락이었죠? 자, 이렇게 저항이었던 자리를 시세를 크게 주고서 근접도 안 하고 그냥 쫙 줘버렸죠. 그러면서 이런 저항을, 아니 지지를, 저항이자 지지였죠. 코로나 폭락, 지수 급락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깨버렸어요. 이 종목에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DPC 기억해요. 왜냐면 6,000원대 이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기억해요. 이 종목이 악재로 내려온 게 아니었어요. 코로나 급락이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지지를 해줬어야 될 자리를 깨고 내려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다시 이 자리를 넘어설 때 6,000원에서 매수했어요. 저는 이 자리. 기억나요. 보고 있었으니까. 얘랑 SK 바이오랜드 두 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였나? 그런 의미 있던 자리를 다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시세를 주는 거예요. 거래대금도 갑자기 터졌죠. DPC 같은 경우엔 지금 또 보고 있는 게 저는 제가 이 종목 13,000원 내려오면 산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13,000원 내려오면은 지금 뭐 한 얼마 들고 있잖아. 한 3, 4천 들고 있는데 한 1, 2억 다시 살 생각이었던 게 13,000원 내려오면 이 자리에 근접하니까 이 저항이었던 자리를 돌파를 했는데 거래대금도 제일 많이 터졌어요. 7,500억 역대급으로. 그러면서 이 분봉 모습도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했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 주고 올라가고 조정 주고 올라가고 조정 주고 올라가고 전 이런 분봉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중간중간 말씀을 드려요. 그랬던 기준봉이기 때문에 재료도 DPC, 빅히트 IPO 증권신고서 재료가 남아있으니까 저는 13,000원 내려오면은 살려고 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13,000원, 12,000원 내려오면은 좀 돈 좀 다시 살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차트상. 이런 저항 크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실었고 재료도 있으니까 차트상 관점은 이런 저항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봉 이런 자리에서 첫 자리로 볼 수 있는 물론 얘는 이제 한 2차 파동으로 볼 수 있어요. 첫 자리는 요게 아니면은 얘를 보는 게 맞겠죠 사실. 저는 어찌됐든 이런 자리도 좋아한다는 거. 근데 이게 밑에서 높을수록 분명히 리스크는 더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목 선정이 주식은 진짜 중요해요. 뭐 기법 자리도 뭐 기법이다 뭐 어떤 뭐 승률 높은 기법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기법을 적용할 종목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좋은 거에 종목이 좋다는 이유에 종목의 차트 모습, 차트 위치, 분봉의 모습, 거래 대금, 재료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와중에 조금 수익 확률이 높은 자리
수익 확률이 높은 기준봉 선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이렇게 바꿀 걸 그랬어요. 일반적인 아무 자리보다는, 아무 기준봉 나왔을 때 하는 것보다는 수익 확률이 좀 더 높은 기준봉 선정하는 거에 대한 일봉 자리, 위치,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했던 영상입니다. 좀 추상적이어서 전달이 좀 잘못됐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말을 못하는 점도 있고. 모나미도 이제 이런 자리죠. 차트상 이런 자리. 저항이었던 전고점 돌파 크게 하고서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니까 시세를 주고, 왜냐면 재료도 살아있었으니까. 혹은 첫 상승하고 눌러줬던 자리, 이 자리. 물론 얘가 1음봉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2음봉, 3음봉 나오고 반등이 나왔을 확률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첫 조정 자리는 좀 괜찮다는 거예요. 1음봉, 2음봉 이런 자리도. 대신에 그거에 앞서서 이 종목이 첫 상승인지 구분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거고. 마니코 FNG? 이놈 보니까 갑자기 이놈이 생각나네요. 자, 여기 돼지열병으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는 돼지열병으로 진짜 이슈를 좋게 받았어요. 이런 자리 돌파하고 시세를 크게 줬죠. 근데 여기서 돼지열병 이슈가 사라지니까 쫙 밀려요. 밀리지만 세력은 여기서 거래대금이 한 번도 안 터졌거든요. 제가 이 종목은 이제 매매를 해봐서 알아요. 기억이 나요. 엄청 인상적이었던 게 이 구간에서부터 눌림 매매를 했었는데 엄청 반등이 안 나왔어요. 왜? 이 해당 종목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 하나로 올랐는데 돼지열병이 잠잠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막았어요, 그때. 그래서 한편으로는 돼지고기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주식이 조금 지루해졌었어요. 물론 이때 이렇게 상승할 때까지 한 4달인가 들고 있으면서 그때 팔았는데 좀 짜증은 났어요,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 종목은 반등 어차피 나온다 라는 통계에서 나온 확신이 있었고, 왜? 이 종목 세력이 돈을 많이 썼었어요. 이 당시에 1,500억, 1,000억 상당히 많은 돈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우습게 터지는 거래대금인데 이 당시 시장에서는 1,000억 넘으면 괜찮은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눌림 매매를 했었던 거고, 근데 종목이 기간이 반등이 좀 길어졌죠. 그럼에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세력이 돈을 이 자리에서 크게 썼는데 내려올 때 기술적 반등도 괜찮은 거 한 번도 안 줬으니까 기간이 걸릴지언정 얘네들이 여기다가 썬 돈 관련해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든 어느 정도 찾기 위해서든 올리긴 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미스터블루도 자, 이런 신고가 위치를 갔죠, 결국에는. 이렇게, 자, 요놈도 똑같아요. 여기 음봉입니다. 거리는 길지만 여기 구간만 보면은 쌍봉 맞고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쌍봉 맞고 거의 10 몇 프로야 이거? 한 18% 내려갔어요. 쌍봉 맞고. 근데 그 이후에 저 저항을 올라탔죠. 위에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그 부근에서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지지에 딱 맞고 반등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살짝 깨고 나오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위에서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등의 기술로 갖다가 커버를 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애초에 이 종목이 이런 좋은 자리를 돌파했구나. 그럼 나는 얘는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 종목을. 그런 식으로 갖다가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 전에 좋은 종목, 차트상 좋게 만들어놨다. 거기서부터 이제 매매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부근에 오면 올수록 12,000원 라운드 피겨에서 한번 잡고 11,000원 라운드 피겨 혹은 11,500원 이런 식으로 갖다 잡아봐야겠다. 12,000원만 사주고 가면은 이것만 수익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모습. 웹젠도 돌파하고 눌리고서 뭐 반등인데, 아무튼 이게 좀 예시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이게 전달이 완전히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왜냐면은 제가 날마다 뭐 붙잡고 제 동생한테 설명시켜 주듯이 할 수 있는 점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자리들에서 매매를 하면은, 혹은 이런 차트 자리를 찾고서, 자, 여기도 저항이었죠? 얘도 종가 기준 못 넘었어요. 저항입니다. 완전 돌파를 했죠. 이런봉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그 이후에 이 8,600원 부근 저항까지 확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죠. 왜? 지나고 나서라고 볼 수는 있지만 차트가 이런 저항을 맞았던 자리예요. 그런 곳을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이 강한 저항을 뚫었다. 강한 지지가 되는 자리. 그리고 그걸 만들어준 기준봉. 이 이후에 매매를 하기 수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이거는 그냥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이고, 이게 뭐 무조건 주식시장에서 정답은 아니고, 뭐 각자 어디서 매매하냐에 따라서 또 다르죠, 방식이. 근데 저는 기준봉 눌림 매매를 할 때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고, 스윙을 할 때도 이런 곳에서 상승 나왔던 애들 중에 뭐 이런저런 다른 부가적 요인들을 더해가지고 스윙을 합니다. 분명히 뭐 다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차트상 이런 관점으로 종목 선정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자리가 제 개인적인 통계상 승률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한번 좀 차트로 보시면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하여튼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식 매매할 때 수익 확률이 높은 기준봉을 선정하는 그 자리에 대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게 좀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걸로 갖다 통계를 내봤어요. 통계를 내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봉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위적인 모습이 있는 거고, 왜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왜 여기서 돈을 썼을까? 걔네들이 그 자리에서 돈을 썼으면은 주식은 수익이 목적인데 그거보다 더 올려놔야 되지 않나? 얘네가 이 봉에서 돈을 많이 썼어. 그러면은 요 주변에서 더 올리고 혹은 내려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줘야지 자기들이 본전을 챙기든 수익을 챙기든 할 수 있지 않나. 대신에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자리일수록 얘네가 그냥 시장가로 크게 팔아버릴 수 있는 확률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가까운 애들 혹은 거래대금이 최초로 터진 그런 자리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인데 영상 보시는 분들 편히 쉬시고 이런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공부용 영상들 중에서 거래량 관련해서는 좀 한번 꼭 보시면은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거래량이랑 상승장, 테마, 순환매 그걸 이용해서 좀 수익 쉽게 내는 방법. 제가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상승장에서 테마 순환매로 갔다가 수익을 쉽게 내는 방법. 크게는 아니에요. 막 엄청 크게 막 전업분들처럼 막 빵빵 막 50% 100%씩 막 내는 건 아닌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드려 놨어요. 논리적으로 갖다 이해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갖다 매매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수익 내긴 된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도 있고, 이런저런 영상이 분명히 저는 진짜 공부용 영상에서는 엄청 괜찮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아요. 이번 영상은 살짝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공부용 영상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진짜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워서. 제가 뭐 조회수 늘리려 뭐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매매로 갖다 벌면 되는데 내용이 아까워서 그래요. 제 스스로도 만들어 놓고 좀 사장되기는 너무 아까운 내용 아닌가 싶은 애들도 있어가지고 뭐 다 그렇다 다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영상이 또 엄청 길어졌습니다. 중간에 한 번 더 잘랐을 걸 그랬나? 뭐 어쩔 수 없죠. 하여튼 영상이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주말 편히 쉬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